가을 야구 첫 두 경기에서 8홈런 포함 20안타 20득점으로 불을 뿜었었던 삼성의 타선이 싸늘하게 또 식어버렸는데 당연하게도 이 구자욱 선수의 공백을 저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연패보다는 사실 타선이 식었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LG와의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는 20득점을 하면서 이 타선의 힘으로 기세를 가져왔었는데 그 이후에 잠실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찬규와 에르난데스 두 투수에 막혀서 0대1 패배도 있었고 4차전에서도 강민호 선수의 결승 홈런 나오기 전까지는 1안타에 허덕였었는데 한국 시리즈에 와서도 사실 타선이 좀 유기적으로 흐른다는 느낌은 좀 느끼지 않았어요. 그 좋았던 그 삼성의 그 기록들, 공격의 기록들 90% 이상 전부 다 라이온즈 파크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어느 팀과 맞붙어도 공격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3, 4차전이 결국은 투수력 싸움이 아니라 공격력 싸움이 돼야 된다는 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투수력보다는 지금은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LG와의 그 플레이오프 때도 잠실에서는 침묵했어요. 이번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도 침묵했어요. 근데 플레이오프 때 1, 2차전 때도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엄청나게 터졌고.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편안한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에서 어떤 레이스의 호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격이 어떻게 또다시 이제 불을 붙이느냐. 네.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삼성이 더 높은 곳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전에서도 사실 김원곤 선수의 솔로 홈런에도 불구하고 4안타에 그치면서 추가점 뽑아내지 못했고 2차전에서는 안타 많이 때려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력 보여주지 못했죠. 응집력 보이지 못하면서 3득점에 그쳤다라는 거. 삼성 방망이가 왜 갑자기 식었을까? 일단은 뭐 구자욱 선수의 이탈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더라도 베테랑 선수들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역시 뭐 그런 건 없다는 말씀처럼 박병호가 못 살아나서 기회 잘라먹는 게 큽니다. 카이저님 박병호가 너무 부진함 흐름 다 끊어먹고 있는 중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 이제 삼실 나오고 이러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 클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박주영 감독은 특히나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에는 박병호 선수 더 기용할 겁니다. 구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작고 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보면 극적일 때 때려내는 장면들이 많죠. 넥센 시절에도 극적일 때 리포트 선수 상대로 맞나? 네. 그랬었고 그때가 이제 SK 동점 3런이었나?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쵸. 네, 동점 3런인 건 기억이 그게 나는데. 저거잖아요. 저희 목동에서 네. 그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SK랑 한국 시리즈 할 때 9회 다 넘어갔을 때 네. 그때 밀어서 홈런 치는 장면, 막 이런 그 인상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박병호 같은 선수가 베테랑 선수가 아직도 심리적 부담감 이러면 어린 선수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스톰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만큼 이 큰 무대에 대한 그 압박감은 박병호 정도 되는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라도 어마어마한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나이를 안 따져. 그 심리적 부담감은 20년 베테랑 선수들도 발발발발 떠는 경우가 있고. 인제 막 입단한 19살 고졸 신인 선수는 그냥 마냥 신나듯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선수도 있고. 그거는 이거의 차이인 거지. 물론 경험이 가져다 주는 것도 크지만 그거는 뭐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 내가 볼 그러게요. 때는. 네. 참 박병호 선수 부진이 너무 뼈아플 것 같습니다. 돌비수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분위기를 뒤집어줄 수 있는 기강 잡는 고참이 안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2007년 SK나 99년 롯데 같은 경우에는 김재현 선수나 박정태 같이 분위기 잡는 고참이 있어서 2패 뒤에 시리즈를 뒤집었는데 삼성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강민호조차도 지금 얼어있어요. 이런 게 또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대고 뭐 고참이 뭐 화를 낼 거예요. 뭐 집합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고참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해야 어느 정도 좀 그 나타내고 있어야 네.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되는 거지. 본인도 막 부진하고 한데 니들한테 뭐 선수들한테 야, 니들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선수들이 자기가 잘하지 다 뒤돌아서지. 그래서 베테랑이 힘든 거예요. 그러게. 네, 박병호 선수가 더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가비지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아이리나님께서도 박병호 선수 좀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예전에 그 본 글이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히어로즈 팬이셨던 분이 박병호 선수 그 분석하신 그 글이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타석 시즌 마지막 타석이 될지도 몰라 이런 데는 이제 너무 큰 관심을 받아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채로 이제 스윙을 하는 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한참 웃었는데 약간 지금 삼성은 그때까지 가지 않을 때 그 이전에 박병호 선수가 좀 터지기를 많이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박병호 딱 그 삼성으로 이적하자마자 막 뻥뻥 그러니까, 터지고 예. 그 인상이 또 그 기억이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박병호의 장점을 살리려면 사실은 박병호 정도의 파워라면 사실 뭐 구장을 따지지는 그죠. 않겠죠. 가리지 않죠. 잠실도 넘긴 선수인데. 근데 뭐 어쨌든 박병호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선에서 활약을 해줘야 될 선수들 라이온즈 파크에서 굉장히 좀 또 활발하게 또 잘 하니까. 그래요. 박병호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김지찬 선수의 출루 능력도 맞네요. 지금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찬은 사실 타석에 있을 때 상대한테 위압감과 압박을 주는 선수가 아니에요. 타석에서는 전혀 안 느껴요. 그걸 못 느껴요. 그렇죠. 루상에 나가야 그 선수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나가지를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김지찬이 나가서 막 휘젓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출루가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지금 디아즈 선수가 굉장히 잘 쳐주고 있는 가운데 출루가 안 되고 뒤에서 또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안타는 많이 쳐도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자욱 선수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 구자욱 선수의 홈런으로 확실히 또 기세를 잡았었던 삼성 10대4 대승 거뒀죠. 2차전에서도 구자욱 선수의 도루 시도에서 또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참 이 삼성 입장에서는 악재가 도사리고 말았습니다. 디아즈의 2루타 때 투홈 발휘해서 동점 만들어냈습니다만 이후에서는 타석에서 볼 수 없었죠. 뭐 이지마 접고런 가가지고 이제 급속 전기 치료 뭐 이런 거 이제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뭐 실전 경기에 또 나설 정도는 또 아니라는 또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칭 스태프들도 계속 상태 보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하루하루 몸 상태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일단 하루 더 쉬고 내일 경기 또 나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자욱 선수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삼성 타선에서는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래만 야구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다 낫지 않은 컨디션에서 시작했다가 부상이 다시 재발이 되고 커지게 되면은 내년 시즌 부상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맞아요. 이게 쉽게 이제 경기에 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생각이 나면 이런 상황이면 구자욱이 있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운영을 하는 게 차라리 좀 운영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은 타격감이 안 좋은 선수들이 또 워낙에 많기도 합니다. 지금 이 주전 유격수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에 발목이 접질려서 그때부터 테이핑을 해왔었는데 오늘 타석에서 좀 아파하더라. 앞으로 경기를 계속해야 하니까 교체했다. 이게 발목 접질려서 아플 때 타석에 들어서면 그 발목 아픈 게 계속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스윙에도 아니 영향 주잖아요. 아파요. 왜냐면 타석에서도 뭐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이 실리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 이런 데 통증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밸런스대로 공략하기가 굉장히 그 스윙이 나오기가 또 힘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참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지금 차포 다 떼고 뭐 투수 중에서도 지금 코너 선수 없고 백정현 선수 없고 없는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차포 떼고 여기에 이제 마상까지 지금 다 떼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쉽지는 확실히 않아 보이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3차전, 4차전 삼성의 홈이죠. 이 라팍으로 또 가게 된다라는 점일 텐데요. 구자욱 선수는 선발로 나서지 못하지만 1차전, 2차전과 같이 화끈한 홈런포 바탕에서 분위기를 반전해야지만 또 이제 계속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라팍이 뭐 삼성에게만 조그만 건 아니잖아요. 기아에게도 조그마니까 기아가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타격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또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격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양팀 모두 좀 이제 라인업 구상을 어떻게 갈 것이냐, 조금 더 수비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공격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요것도 양팀 감독이 라인업 구상하는데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 좀 활발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는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는 날씨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추워지니까. 추워졌어요. 네. 추워졌기 때문에
요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3차전 너무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규 시즌 때 라팍에서 삼성이 기아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상대 전적도 그렇고 라팍에서 기아의 OPS가 팀 OPS가 0.95 넘는다, 0.96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아도 라팍에서 정말 잘 때려왔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마운드 운용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박지만 감독 굉장히 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레이스 선수 최대한 좀 길게 가주는 게 좋겠죠. 가장 베스트죠. 중간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시점보다 근데 기아는 중간이 강하니까 선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닝에 상관없이 빨리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반대로 삼성은 불펜 좀 약하니까 선발이 좋으니까 선발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되는 네.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삼성 라이온즈 반드시 좀 3차전에서 반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3차전 관련된 승부 예측은 내일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위원님 반꿀 일단은 없게 됐습니다. 안 하니까 네. 안 하니까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안경현 선배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현 선배 때문에 어려운 질문 또 짊어드리게 하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